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부모 때문에 파혼을 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이 기회에 예비 형님도 시부모님을 버린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29살이고 얼마 전에 파혼 선언한 여자입니다. 제가 파혼하자고 남친에게 말한 직후 예비 형님이었던 분도 이혼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참 잘해주던 예비 형님이었습니다. 파혼을 결심하도록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해요. 저는 남친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여운 처지였지만 꿋꿋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모성 본능을 자극하기도 했나 봐요. 남친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만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남친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남친은 군 제대 후에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와 살고 있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입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던 남친, 제가 반지하 방을 얻는데 돈을 보태줘서 살게 되었어요. 남친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방 월세, 핸드폰비, 점심값 등등을 제가 내주었어요. 나머지는 남친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했습니다. 저에게 남친은 늘 미안해했죠.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저에게 입고 있다며 결혼해서 평생 잘하겠다고 말하는 남친의 말, 듣기만 해도 저는 좋았습니다. 남친이 취직이 되고 남친의 돈을 제가 관리해주며 지냈습니다. 돈을 더 모아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남친의 말에 저도 좋았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남친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남친을 위해 들어간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는 말을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게 너네가 좋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걸 얘기하냐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남친은 부모님에게 부모라면 고생했다, 고맙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어찌어찌 풀고 상견례를 하는데 예단 예물 모두 생략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플링과 예복은 하나씩 하기로 했고 한복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죠. 남편 예복 언제 맞추냐고 독촉을 해서 저희 엄마와 남친 데리고 백화점 가서 맞춤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싸구려 한복을 마음대로 사다가 저에게 주었어요. 남친 집에 갔더니 사놓았다고 주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안 하기로 했던 예단에 대해 만날 때마다 궁시렁대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현금 500 들고 갔더니 너네 집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아들을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예단 500이 적냐고 나도 안 주고 싶었는데 잘 되었다고 했죠. 어머님은 그렇게 개모티를 내야겠냐고 말했고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 보느라 아들들을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살고 싶냐고 막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 20대를 이 남자에게 바친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돼서 나도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고 남친도 부모님께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친에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하고 집에 왔어요. 남친이 형이 한 분 계신데 둘이 사이는 좋아요. 예비 형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고요.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남친에게 말했고 남친은 저에게 계속 사과하면서 자기도 부모에게 질려버렸으니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예비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잘 결정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좀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해 지금까지 몇 년을 고생하고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소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비 형님은 신행 다녀오고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갔대요. 소고기, 떡, 과일, 술 등을 가지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봉지에 떡이랑 과일 몇 개 챙겨 넣고는 소고기는 시댁 냉장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봉지에 담은 것들을 보여주며 며느리가 이걸 이바지 음식이라고 해왔다고 말했대요. 집에 돌아가서 예비 형님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 남편 일로 시댁에 못 가게 되어도 시부모님은 형님 탓을 했대요. 남편이 늦잠을 자서 시댁에 늦게 가면 네가 깨워서 데리고 왔어야지 하며 예비 형님을 몰아세웠다고 하네요. 아주버님도 지쳐서 형님에게 절대 본가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했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의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옛날 일이 다시 떠올라서 화가 났더랍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해오라는 것은 많은데다가 해가면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투정만 부리시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랍니다. 제가 시부모님에게 할 말 다 하고 파혼했다고 한 것을 듣고는 본인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대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며 내가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나 많이 후회했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서로 위로하며 힘내자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예비 형님을 만나고 제가 파혼하자는 말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계속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러면 본인과 헤어지더라도 자기가 저에게 평생 갚아야 할 것들을 갚게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더군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던 이 남자, 또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과 만나 얘기를 했어요. 남친은 절대 자기 부모와 마주칠 일 없으니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님에게 학을 뗐다고 나도 부모와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매달려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왔네요. 그 다음날 예비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친의 형도 부모와 평생 담을 쌓고 살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답니다.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 부끄럽기는 하지만 본인은 아이 때문에라도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대신 시댁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을 각서로 받아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남편의 형이 아이는 끔찍하게 예뻐하는 분이라 이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전이니 잘 생각해서 판단하라고 말해주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결혼식에도 부모님을 안 부르겠다고 합니다. 남친의 말을 믿고 남친과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라 확실한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시부모는 자식 둘에게 버림받게 생겼네요.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도 천륜마저 끊어버릴 정도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스니님은 착하고 현명한 분이시니 잘 판단하시리라 믿어요. 이번 사연은 맞벌이여도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던 예비신랑과 예비시모 앞에서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봄에 결혼 예정이었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동안 가사 분담 문제로 얘랑과 다투다가 얘랑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파혼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어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린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네요. 얘랑은 계속 전화해서 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잘하겠다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더 짜증만 나더라고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얘랑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는 언제쯤 낳고 양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니 어디에 집을 얻고 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서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양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사 육아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얘랑이 밥은 무조건 저보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 예정이었어요. 맞벌이니까 집안일 다른 것은 다 도와주겠다. 대신 밥은 무조건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요리를 잘하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저도 요리를 못해요. 그래도 얘랑보다는 잘하긴 하겠죠. 저희는 둘 다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 얘랑은 그때 어머니가 밑반찬, 찌개, 고기 등의 음식을 다 해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자취를 몇 년간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계란찜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 자취하는 동안 반찬을 보내주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가며 이것저것 해본 정도였습니다. 경험으로 치자면 남친보다 제가 좀 낫긴 하겠죠.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이겠지만 요리에는 소질도 흥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랑과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얘랑에게 식사 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했어요. 얘랑은 바로 싫다고 하면서 요리는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더군요.
자기는 설거지를 하고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주변에는 남자가 요리를 하는 집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도 그렇고 친척들을 봐도 남자가 요리를 잘하는 집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요리를 못한다고 하길래 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얘랑은 그래도 자기보다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니 저보고 하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밥 차리는 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얘랑은 맨날 요리하지 말고 제가 안 할 때는 배달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아예 하지 말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자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리고 밥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데 그건 옛날에 여자가 바깥일 하나도 안 하던 시절 얘기지 지금은 똑같이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안일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냐고 따졌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고 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둘 다 하기 싫은 일을 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얘랑의 단호함에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밥에만 꽂혀서 얘랑이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랑의 집에 갔다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얘랑 어머니를 알게 되었죠. 얘기 도중에 어머니께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둘이 살면 밥을 사 먹는 것과 밥을 해 먹는 것이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생각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혼나게 되었습니다. 밥은 예전부터 여자가 하는 것이고 옛날에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아닌 것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답답한 와중에 얘랑을 보니 옆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우리 엄마 잘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세대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너희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셔서 이런 거 교육을 못 하셨나 보구나. 그래도 괜찮아. 살면서 나한테 잘 배우면 돼. 이 말씀에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냥 내려놓게 되었네요. 저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더군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냐고 하시는데 더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 일하셔도 자식들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치셨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남자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많지 않다고 했죠. 요즘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불행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 욕 먹여가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오는데 얘랑 어머니께 더 쏘아붙이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얘랑에게 계속 전화 오는데 톡으로 오늘은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날 얘랑과 통화하는데 얘랑은 또 내가 잘할게. 막연하게 잘하겠다는 이 말이 더 답답했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무 불행할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얘랑은 후회 없겠냐고 묻더군요. 후회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그만둔 것을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어머니께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은 것이 문제점인 사람은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톡으로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 부모님께도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헤어졌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여자라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는 없다고 자식도 보나마나일 테니 잘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것과는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다 헤어지게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얘랑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어른에게 제가
막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잘 판단한 것이겠죠? 예, 스니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결혼 전에 예랑과 예비시댁의 본색이 드러나서 다행이고요. 똥차 갔으니 이제 벤츠 올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이번 사연은 집을 해가는 스니님에게 남친 집에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해서 스니님이 즉시 엎어버리고 파혼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하다가 결혼 상대 쪽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파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친은 저와 동갑이고 대기업 사원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한 달에 150 전후로 법니다. 좀 느슨하게 일을 해서 그렇고 주 5일 열심히 일하면 세후 250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은 따로 드리지 않고 저는 집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자 쪽은 대기업 사원이라 소득이 높긴 합니다. 제가 집을 해가고 남자 쪽에서는 혼수해오기로 했고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간다는 아파트는 부모님이 거의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모은 돈을 보탰지만 솔직히 큰 돈을 보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남친 쪽에서 해온다는 혼수도 무리한 것은 아니었고 적당히 필요한 가정 가구를 넣고 살면서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채워 넣자고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낭비 없이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넉넉한 상태로 시작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남친 쪽에서 개혼이라고 예단, 예물, 친척들 이불 등 전부 요구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른들 앞이라고 해서 제 생각을 말 못하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집해 오는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집은 집이고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이 벌어다 줄 돈 쓰며 살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 없지 않냐고 하셨어요. 이 말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당황한 마음 가라앉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아파트는 월세 주고 제가 혼수를 할 것이고 예단 예물 말씀하신 것들 전부 할 테니 남친 쪽에서 집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결혼을 꼭 똑같이 하려고 하냐면서 결혼에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니 버릇없다고 하시는데 할 말을 잃었네요. 제가 계산기 두드린 것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여기서 할 말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집은 집대로 내가 하는데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은 다 해오라고 하시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돼서 저절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아무래도 주변 보는 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이 결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한다고 치고 내가 집까지 해오면 너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남친 돈 많이 버니까 길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야말로 길게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결혼해서 대출받아 집장만 해서 아이 낳고 쓸 거 쓰면서 살면 대출 다 갚는데 몇 년 걸릴지 누구도 장담 못 한다고 말했어요.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그게 아니면 긴 세월 궁색하게 살면서 대출 갚아야 겨우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해오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편안하게 둘이 돈 벌면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는데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으니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남친과 공평하게 돈 내놓고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니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겠다고 내가 집해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고마워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남친 예쁘다고 척하고 집을 주시길 바라는 것이냐고 말이 되는 것을 바라시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계산적인 면이 있는지 몰랐다며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벌 돈의 차이를 말하길래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값 모르는 것은 내가 버는 돈 아니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그 회사 열심히 다니며 평범하게 살면서 내 아파트만 한 집 평생 살 수 있나 해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저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소중한 돈
날로 먹으려는 심보를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우리 가족들 평생 속상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남친이 뛰어나와 붙잡는 것을 쳐내버리고 우린 끝이라고 말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날 문자 전화 엄청 왔는데 더 이상 얘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저도 미련이 남았는지 점심시간에 남친을 만났습니다. 바보같이 남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었죠. 그 며칠간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쪽으로 남친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다시 결혼을 준비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친을 만났습니다. 남친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열받게 만든 남친의 말은 그래도 그렇지 어른에게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라 그런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시작하는 것을 안 보려고 내가 집해 가려고 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셨다. 근데 예단 같은 것들 다 해오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집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은커녕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너는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의 호의까지 당연시 여기는 것은 덜 된 인간인 것이고 거지근성이다. 내가 자선 사업을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큰 호의를 자기 잘난 맛에 당연시 여기는 아들보다 한술 더 뜨는 너희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 후 내 미래가 참 암담해 보였다. 처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 바치며 결혼할 여자 한번 찾아봐라. 나는 아니다. 그리고 너네 어머니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밤낮으로 전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따다다 얘기했습니다. 이날도 남친 정말 개소리 많이 했는데 다 적기도 귀찮네요. 그냥 남친의 말의 요지는 좋게 좋게 결혼하면 되는 것이지 않냐고,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해야겠냐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와 남친이 하는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따지게 된 것이라고 말해도 좀처럼 못 알아듣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잘났다는 것이 아닐까 해요. 자긴 잘나서 처가에서 집해와도 그래? 하면서 당당히 받으면 된다는 생각. 정말 너네 거지들이라고 남친 면전에다 대고 말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네요.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생각한 첫 남자였는데 이제야 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별로라는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요. 정이란 것이 뭔지 잠시나마 미련을 가졌던 멍청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동안 멍하게 지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조언이든 질책이든 댓글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고 참고해서 같은 실수 안 하려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니님이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한 말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남친네가 거짓대들이고요. 장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 사연은 월세집을 해오면서 혼수는 좋은 것으로 준비해오라는 예비신랑과 그 어머니에게 시원하게 파혼 통보를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결혼 준비 중인 예신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얘랑과 어머니에게 화를 좀 냈습니다. 저도 잘난 것 하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얘랑과 얘랑 어머니의 행동에 정말 화가 나서 결혼 다시 생각 중입니다. 파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과 얘랑네 집 둘 다 평범한 집입니다. 둘 다 중소기업 다니고 연봉도 비슷하고 모은 돈도 비슷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결혼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드렸고 양가에서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도 얘랑도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형편되는 대로 결혼해서 결혼 후에 열심히 살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남자 능력 같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 정도로 제가 외모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질 것들 다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얘랑에게 이미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얘랑 형편상 신혼집을 빌라 월세로 15평짜리 얻었습니다. 양가 모두 도움 줄 형편이 못 되시고요. 일단 1년 정도 살다가 전세로 가던지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갖출 것은 최대한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얘랑 어머니께서 집이 작다고 가전제품을 작은 것을 해오면 나중에 쓰기 불편하다 하셨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머니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얘랑에게 짜증만 냈습니다. 하지만 얘랑 어머니 말씀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긴 하겠지만 집은 월세로 살면서 가전제품은 이사갈 집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것 외에도 얘랑 어머니께서 좀 뇌를 거치지 않고 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짜증나는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 그때 별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얘랑에게 짜증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랑까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소리를 하길래 그 자리에서 엎어버렸습니다. 어제 얘랑네 집에 가서 어머니와 셋이 얘기를 하는 중에 신혼집에 들어갈 에어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에어컨은 제 남동생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26살입니다. 대학 입학하고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다가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학비는 대주겠다고 했는데 동생은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다고 휴학하고 알바해서 학비 모아 복학하고 그랬어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알바는 끊이지 않고 했고요. 그런 동생이 누나 시집 간다고 선물하려고 선배 사무실에서 한 달 쓰던 에어컨 안 쓴다고 해서 자기한테 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중고 에어컨 값만큼은 아니어도 돈을 어느 정도 선배에게 지불하고 가져온다고 한 것이었어요. 에어컨 설치비도 만만치 않은데 설치비는 내가 내겠다고 해도 기어코 동생은 설치비까지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음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제 얘랑이 시어머니와 함께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에어컨 중고를 신혼집에 두는 것이 찝찝하다고 하더군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내 동생이 어떻게 구해서 보내주는 에어컨인지 뻔히 얘랑도 알고 있는데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얘랑 어머니 앞이라 성질은 나는데 성질도 못 내고 참고 있었습니다. 얘랑 어머니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이 작다고 가전이나 가구를 작은 것을 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은 무조건 열자나 열자반은 해야 예쁘다나요?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얘랑 어머니께 얘랑이 집을 월세로 해오는 것에 대해 우리 부모님이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혼수에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은 얘랑이 모은 돈으로 내지만 그것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꼬박꼬박 우리 둘이 같이 벌어서 내게 될 건데 살림살이는 내가 하는 것도 웃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랑 어머니는 너네가 살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시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얘랑은 저에게 어머니가 경험상으로 해주시는 말씀인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냐고. 남동생이 없는 돈에 누나 결혼한다고 보낸다는 에어컨이 찝찝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나도 월세나 전세, 남이 쓰던 집은 찝찝하니 자가로 집 구해서 올수리 해오라고 했어요. 내 동생 성의는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냐고 했습니다. 또 월세 들어가서 남이 쓰던 변기는 찝찝해서 어떻게 쓰냐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장이나 좋은 가전제품이 어울릴 만한 집으로 이사갈 때 되면 다 바꿀 때 될 것 같은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서 막 흥분해서 말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동생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떻게 에어컨을 구했는지 제가 얘랑에게 다 말했는데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얘랑과 어머니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가전, 큰 가구 얘기했으니 전셋집 이상으로 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요.
월세는 같이 벌어서 내고 살림은 내가 해가면 내가 오히려 더 해가는 것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예단 얘기도 안 나오겠냐고 하면서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동생이 구한 에어컨 저도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한 달 쓰던 것이라서 흠집 하나 없이 새 것과 다름없어요. 기특하고 예쁜 내 동생의 성의를 벌써부터 무시하면 나중에 저도 무시당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무시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저의 피해의식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암튼 얘랑과 얘랑 어머니의 태도에 앞날이 너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얘랑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전화와 톡으로 오해를 풀자고 하는데 내가 오해한 것 없고 앞날이 막막해서 이 결혼 못하겠으니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얘랑과 얘랑 어머니의 말을 확대 해석한 것 같으신가요? 있었던 일과 제 생각을 함께 적었으니 읽어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니님 예비신랑과 그 어머니에 대해 명석하게 분석 잘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도 잘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은 막장 예비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우유부단하고 모자란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원하게 털어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일반적이지 못한 것을 알면서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네요. 5년 넘는 연애 기간 동안 남자친구가 제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남자친구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말이 거칠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술도 좋아하고 고지식하고 본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본인 고집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집에 시집을 가려 했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집도 그닥 잘난 거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엄마는 다른 분과 살림을 차려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상견례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입이 거칠고 고집이 강한 시어머니와 다혈질 저희 엄마가 만났으니 좋은 분위기였을 리가 없었겠죠. 상견례 후 2달이 지나도 남친 어머니는 결혼을 계속 미루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아니지만 자꾸 미뤄지고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남친 어머니가 감당도 안 될 것 같아서 남친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관계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남친이 얘기를 하는데 상견례 후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아서 서운해 하신다고 하더군요. 나도 할 말 다 하고 남친 어머니와 정 떼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본지 오래됐다며 자주 좀 오지 그러냐고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곧 찾아뵙겠다고 하고 통화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친 집에 갔습니다. 어차피 바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제 생각을 말하고 남친 어머니와 정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결혼을 미루라고 했던 것이 본인 생활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친이 버는 돈을 어느 정도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것이 끊길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죠. 제가 어머니께 저도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겠냐고 하면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께 돈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걸 네가 왜 상관하냐? 내가 알아서 내 아들한테 키워준 값 받을 것이니 상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할 것인데 남친 월급과 제 월급 모두 우리 공동의 돈 아닌가요? 내 월급이라 해도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고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참 당당하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아들이 자꾸 결혼 얘기를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혼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시더군요.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네가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말씀에 정말 어이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견례를 하고도 결혼을 미루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견례를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견례 전과 비교해서 진행된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어머니는 말을 돌리셨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찾아와서 온갖 여우짓 다 하더니 상견례하고 나서는 전화 한 번 없었냐고 하시길래 솔직히 서운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예의 없이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엄마가 결혼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느라 정신없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던 남친이 엄마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반대만 하시니 힘들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힘들긴 개뿔이 힘드냐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그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하라고,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니 결국 저희가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서 사는 것에 반대라고 진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남친과 결혼하면 어머니, 남친, 동생 우리 둘 이렇게 넷이서 함께 살면서 우리 둘과 남친, 동생이 버는 돈으로 어머니는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것이죠. 자식이 독립해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면서도 자식과 며느리를 휘어잡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친 동생이 버는 돈으로는 아무래도 쪼들릴 것 같았나 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결국은 돈이 문제였나 보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친과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마음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젊으시니 돈 벌어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의지하려 하시면 저야말로 이 결혼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어머니에게 결국 돈 때문이었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나도 어머니 돈 벌기 전까지는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는지 어머니는 저에게 성격 안 고치면 넌 안 된다고 하시면서 큰 집에 가서 그 집 며느리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남친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남친 조부모님이 어떤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나 벼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한 집이었던 것을 숨기고 아들을 결혼시키려 하셨냐고, 그거 사기 결혼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대꾸 또박또박 한다며 시집을 왔으면 시집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모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 아직 결혼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방금 결혼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우리 다시는 별일 없으니 아들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 하시라고 말하고 가방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친이 따라 나와서 얘기 좀 하자길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남친에게 나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 노력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빠네 엄마가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나 오빠네 엄마랑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쩔 것이냐 했습니다. 남친은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 기선제압하려고 자기 엄마가 저러는 것 같다고, 결혼하면 바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어른인 것은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말로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차분하게 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머니 감당 못할 것 같다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뛰고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상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지 오빠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 힘든 것만 생각하냐고 하길래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지금도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 결혼해서 더 힘들 것이라고. 이게 결혼이냐고. 오빠와 오빠 엄마 두 모자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으니 우리 이제 끝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5년간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미련도 남지 않고 홀가분하네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라는 안도감마저 듭니다. 남친은 제 말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가끔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께 홀가분하게 털어놓고 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써니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번 사연은 이상한 반반 결혼을 주장하던 예비신랑을 참교육하고 파혼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버를 한 것인지 딱 부러지게 잘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와 남친은 홍기 꽉 찬 나이로 동갑입니다. 사귄 지는 3년 되었고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하루 또는 이틀 모두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만나왔습니다. 남친은 은근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개방적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11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분이 별로인 말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친을 사랑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연인 사이의 당연한 배려니까 될 수 있으면 10시 좀 넘으면 술자리에서 나와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남친도 저를 제약하는 만큼 알아서 본인도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귀가하더라고요.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서로 공평하니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남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자는 제안을 남친이 했었지만 저희 엄마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면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라고 늘 말씀하셨었죠. 남친 어머니가 저를 궁금해 하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을 남친에게 말해서 인사드리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남친과 남친 집에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 뜻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후에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친 아버지께서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묻는 것에 대답해드리고 담소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 와서 부모님과 얘기 잘 하고 갔고요.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지게 되어 상견례는 없겠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남친 집보다 좀 더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남친 자존심 상할까봐 남친에게 말은 못했지만 저희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형편되는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남친 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더 해야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남친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입니다. 월 급여가 세후 350 정도 되는데 나이치고는 꽤 잘 버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을 잘 쓰지 않고 모아서 재테크로 돈을 어느 정도 불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월 급여가 250 정도 됩니다. 제 직업에 대해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고요.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남친은 저에게 반반 결혼에 대해 운을 띄우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 공동육아와 공동가사 등이 대세라면서 결혼도 반반 결혼을 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죠. 그런데 남친은 반반 결혼에 대해 칭송에 가까운 말들을 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반반 결혼 노래를 부르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 먼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고 서로 조율해 나가자고 말이죠. 남친 하는 말이 집값은 반반으로 하는데 매매가 4억 선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 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예산 딱 정해놓고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어서 그 통장에서 지출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는 일정 금액을 정해 통장에 반반해서 넣어두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자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요일별로 하거나 더 잘하는 것을 맡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육아는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남친은 육아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얘기를 듣고 나니 개운치 않은 기분이라서 나도 좀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잘 하고 헤어졌어요. 며칠간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남친과 다시 만났습니다. 일단 신혼집 4억 선에서 장만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하고 집을 살 때 드는 세금과 복비 등도 반씩 하자고 했습니다. 집에 들일 살림은 각자 1,000만 원씩 지출해서 2,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예단 예물 모두 생략하고 혹시라도 한쪽 집에서 요구하는 순간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출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내가 낳는 것이라서 10달 동안 나 혼자 고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가 아이를 낳고 낳은 후에도 고생을 할 것이고 밤잠도 못 자면서 수유도 해야 하고 하니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남친이 다 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남친도 동의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면 곧바로 베이비시터를 쓸 것이고 이 비용은 반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분담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와서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 불러서 가사를 맡기고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는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아침 안 먹으니 남친은 아침 먹으려면 알아서 차려 먹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나 처가에 갔을 때 어떤 이유로든 노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사도우미 시급을 적용해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각자 부모님 용돈은 각자 돈으로 주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고 자기 부모 안부는 직접 묻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냐고 남친이 묻더니 어이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더 들으라고 했습니다. 각자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에는 절대 눈독 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로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 모른 채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반 결혼의 정상적인 세부사항이라고 했는데 남친은 뭐가 기분이 나쁜지 제 급여가 자기보다 훨씬 적은 것을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취집을 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취집을 하고 싶었으면 너같이 월 350번은 흑수저를 만나서 결혼하려 했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언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계약직인데 직업으로 봤을 때도 내가 꿀리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내 명의로 사준 상가 점포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내가 월 수입도 너보다 많은데 무슨 헛소리냐고 했어요. 우리 조건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네가 로또 맞은 것이라는 소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자기를 흙수저라 폄하했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있는 집에서 좀 더 하고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반반 결혼을 들먹였고 나는 너에게 반반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싫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말했어요. 혹시라도 너와 같은 돈을 벌면서 너네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같은 일을 하고 너네 부모님 비위 맞춰드리면서 살 여자가 필요했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찬스도 능력으로 여겨지는 세상인데 나는 경제적으로도 너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남자를 만날 때 나랑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람을 만나던지 경제력이 나보다 낮아도 너처럼 돈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꼬질꼬질한 연애는 다신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 즐거운 시간도 많았고 사람 보는 눈도 키워줬으니 너를 원망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순수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며칠간 남친이 톡을 보냈는데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제가 반반 결혼 한마디에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반반 결혼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친이 평소에 돈돈거리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자신이 돈을 또래에 비해 좀 더 버는 것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별로였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남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가끔 자기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것을 복 받은 줄 알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기분 별로였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복 받은 줄 알라는 남친의 말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자기 집에 맹목적으로 자라라는 말로 이어질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암튼 저는 이제 다시 솔로가 되었네요. 등록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던 운동이나 열심히 다니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모두 겸허히 듣겠습니다. 3년간 연애를 했으면 남친이 쓰니님의 마인드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 반반 결혼 얘기는 왜 꺼내서 복을 발로 찼을까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내려져도 어떻게든 발로 차버리나 봅니다. 오늘의 이번 사연은 아들 결혼한다고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예비시모, 그 말에 동조하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시원하기만 하네요. 남친과 헤어지고 나서 상처도 남고 아쉽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상할 정도예요. 만나고 통화하고 했던 것을 못하니 허전함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남친과 연애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장과 웨딩 촬영 등을 알아보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30대 초반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남친 부모님이 작년부터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이었어요. 남친과 헤어지는 것은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원하던 결혼이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게 되니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힘들기는 해도 결혼에 대한 설레임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걱정만 앞서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남친은 바람기가 있거나 한 사람도 아니었고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결혼 후에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남친을 보고 괜찮은 남편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장점은 겉모습만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고 사실 남친은 누나가 많은 집에서 자란 막내이자 외아들이라서 그런지 자기 고집이 강하고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융통성이 부족해서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격이었어요. 4년간 만나면서 그래도 장점도 많은 사람이라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잘 만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도 들고 서로 다독이면서 지내고 그래야 하는데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저를 다그치는 식으로 대하니 너무 우울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군요.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세세하게 다 말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암튼 엄마에게 고민된다고 말했더니 남자는 그저 가정적이고 내 식구 잘 챙기고 한결같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이 허투루 돈 쓰는 사람도 아니고 술이나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도 아니니 나쁘게 생각할 것 없다고 하시면서 네 마음에 쏙 드는 남자 세상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정 싫으면 제 결정을 지지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이 경제관념도 투철하고 외모도 좋고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해버리니 힘들었어요. 결혼 전에 다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하니 저도 남친의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가끔 남친과 대화를 하다 보면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남친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그만뒀어야 했나 봐요. 그러다가 얼마 전 주말 저녁에 남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셋이서 대화를 하다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대화 도중에 남친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우울한 마음에 울기도 몇 번 했다. 지금도 우울증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친도 어머님 말씀이 당연하다는 듯이 별 대꾸 없더라고요. 자꾸 우울하다 우울하다 반복을 하시길래 저희가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것이니 좋게 생각해 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며칠간 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남친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셔서 결혼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이 반전은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지 알아보면서도 떠오르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떠올라서 이게 뭔가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친구는 조만간 어머님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남친 누나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만 좋아하셔서 뭐라고 한 적도 있고 사춘기 때 엄마에게 성질을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결혼을 진행하는 것을 전부 멈추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할 용기가 부족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남친에게 솔직하게 말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 될 것 같았어요. 항상 금요일에는 퇴근하고 꼭 만나는데 그때 만나서 남친과 얘기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갔을 때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들 결혼한다는 말에 우셨다.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바보이신 것은 알지만 나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는 좋게 안 보이고 아들을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다고, 이 결혼 자신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요. 남자친구는 어이없어 하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며 가볍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장난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에도 신혼의 알콩달콩함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아들 결혼하는 것이 아쉬워서 나를 질투하시고 이것저것 나에게 트집 잡으실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 어차피 깨질 것이고 깨져도 정말 안 좋게 깨질 것이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힘들고 복잡하게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남친은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제가 어이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머니 우신 것을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남친이 말하는데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들이 커서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견한 마음에 우셨을 것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서운해서 우셨다고 하시는데 아들을 나에게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남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기만 하다가 끝내는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냐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좀 시간을 가져보자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계속 카톡과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잘하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남친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겉으로만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친은 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남친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연락이 오면 어쩌나 했는데 연락 없이 지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네요. 남친과 전화하던 시간, 만나던 요일에는 허전하기는 하지만 할 말 솔직하게 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파혼을 하게 된 것이라서 아쉬울 것도 없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마인드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데 또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신없이 쓴 글이라 두서가 없을 거예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허전함은 곧 사라질 것이고, 쓰니님은 생각이 바른 분이시니
남친으로 인해 다가오지 못하던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분노 조절을 못하던 과격한 남친을 분노 조절 잘하게 만들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파혼하고 저의 미래를 위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남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성인이 된 후에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상담을 받으며 많이 좋아지고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에 눈을 떠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설레고 재밌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참 다행이죠. 저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공감해주는 사람이 끌렸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저에게 집착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반복했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은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저에게 빠져들었고, 저도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6개월 정도 교제 후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잘해주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었어요. 이런 남자가 나에게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전 남친은 농담을 가장해서 저에 대해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괜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좀 헷갈리는 때가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보통의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소한 다툼을 했는데, 전 남친은 갑자기 감정이 너무 격해졌습니다. 글로 적지도 못할 심한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인신공격을 정말 잔인하게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 남친을 너무 좋아해서 반발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전 남친을 화나게 만든 제 자신을 자책하며 달래주려고 애쓰기만 했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이 고조되려고 할 때 제가 그만 진정을 하고 얘기하자고 하면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과격한 행동도 하더군요. 전 남친이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소리를 지를 때는 제가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게 되었는데, 이런 저의 행동에 더 흥분을 했습니다. 제가 오버를 하며 자기를 짐승 취급을 한다면서 더 화를 냈어요. 이렇게 저에게 퍼붓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지금은 그런 말들이 변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이 광분을 했던 이유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짜증을 부렸다고,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런 것들이 이유였습니다. 자기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인데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꼭 고칠 것이라고, 우리는 완벽한 커플이라고 하면 저는 또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한동안 잘해주다가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주기가 점점 짧아지니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할 때라서 그럼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말도 하지 말고 부모님께 이 문제를 상의하고 상담 치료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이후에는 덜 싸우기는 했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는 싸우게 되더군요. 제가 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니, 자기가 이전보다 덜한 것은 보지 않고 나쁘게만 보려 한다고 또 화를 내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파혼하자고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의 행동이 전 남친이 화가 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었죠. 이틀 뒤에 전 남친은 자기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적은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는 너무 질리고 마음도 모두 떠난 때라서 헤어지자고 좋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다시 화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집으로 찾아올까 무섭고 주차장과 복도에서 인기척이라도 날까 두려워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만 만나게 되는지도 답답하고 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결혼은 포기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이모에게 얘기해서 사촌 오빠와 함께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연애 중에 본 최악의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 남친에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더 자주 보일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결혼인데 불행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전 남친에게 내가 누구에게 기회를 줄 자격도 없고 그냥 우리는 안 되는 사이라 헤어지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사촌 오빠가 옆 테이블에서 저희 얘기하라고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 남친은 분노가 끓어오는 듯한 분위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쉽게 겁을 먹고 누군가 화가 나면 내 잘못이라 여기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촌 오빠가 키도 190 가까이 되고 덩치도 크거든요. 반면에 전 남친은 키가 170 조금 넘는 정도예요. 둘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전 남친은 정말 과격하게 변했을 거예요. 사촌 오빠가 옆에 있으니 분노 조절이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분노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신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 모였을 때 뻘쭘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는 제 자신에게 놀라곤 합니다.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제 마음의 병을 잘 치료해서 멋진 남자 만나 예쁜 가정 꾸리고 예쁜 아이도 키울 날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 잘 되었네요. 쓰니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착하고 여린 분을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 때마다 후기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식 날 정신병자 같은 예비시모를 경찰에 신고하고 파혼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파혼에 대한 사연글을 보면 결혼식 훨씬 전에 파혼을 하던데 저는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했습니다. 저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제 결혼식 때 있었던 일을 농담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하고 끝냈으니 파혼인지 이혼인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얘기해요. 그 정도로 마음도 편해졌고 그때라도 결혼을 파토냈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전 남친과 연애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에 인사를 가고 전혀 이상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제가 그만큼 둔한 것이겠죠. 상견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남친 부모님은 날짜와 식장과 신혼집을 저희 쪽에서 편하게 잡으라고 하더군요. 결혼해서 둘만 잘 살면 되지 본인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감사했습니다.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로 끝났어요. 상견례 며칠 후에 밥 먹으러 오라고 집으로 초대를 하더군요. 저녁 6시에 찾아뵙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남친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하루 종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가는 것은 힘들다. 6시까지는 늦지 않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오더군요. 받았더니 남친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며 어른이 오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와서 있어야지 시간을 딱 맞춰 오겠다는 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가 그만둘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바보같이 놓치고 말았네요. 제가 미쳤죠. 꾸역꾸역 6시까지 갔네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결혼 날짜를 내밀더라고요. 절에 가서 받아왔다나요? 이날에 결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본인 집 옆에 빌라 싸게 전세 나왔다고 거기 한번 가서 보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본인 아들과 결혼식장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시골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강남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저희 집을 무시한 것이죠. 상견례에서 얘기 끝난 일을 저 혼자 불러다가 앉혀놓고 제 멋대로 말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나중에 남친에게 이게 말이 되냐고 따지니 자기 엄마는 잘못한 것이 없답니다. 날짜 받아온 것도 우리 잘 되라고 좋은 날 받아온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는 저를 사랑한답니다. 이날부터 제 마음은 틀어졌어요. 근데 뭐에 홀린 듯 결혼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안부 전화 드리고 그랬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집에 언제 오냐 타령을 하시더군요. 남친은 저희 집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화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고 오라는 말은 더더욱 없었어요. 항상 너네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잘 쉬라고 하셨죠.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남친 어머니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너네는 절대 집 사지 말고 전세 살아야 한다. 내가 너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언제 오냐? 빨리 와라. 별소리 다 들었지만 그냥 참고 전화 계속 드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혼식 전까지 전화도 드리고 할 만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언제 오냐 노래를 불렀지만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남친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몇 달 동안 둘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정 뻔히 알면서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언제 오냐 노래를 불렀던 것이었죠. 근데 본인 아들에게는 집에 언제 오냐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며느리는 오라면 오는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어이가 없네요. 일이 터진 결혼식 날 식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데 남편 친가 어른들에게 절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남친 부모님께 잔 올리는데 어머니가 잔을 내밀더니 그래 그래 따라봐라 이러시더니 술을 원샷을 하고는 술맛 좋다 이러면서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봉투를 주고 덕담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남친 친가 어른들 쪽으로 가서 빨리 절 받고 일어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패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와주신 분들께 인사하고 있는데 먼저 남친 쪽 친지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쪽 인사 다 끝나고 저희 친척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더군요. 돌아봤더니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폐물함을 차에 두면 위험하다고 들고 내려서 제 남동생에게 맡겼는데 본인이 그걸 빼앗듯이 가져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순간 저희 친척분들 정적이 흐르고 너무 망신스러웠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 표정을 보니 저희 엄마가 울 듯한 표정이더군요. 수치스러우셨겠죠. 그리고 바보 같은 저는 남친 어머니께 가서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했네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오늘은 결혼식이니 특별히 저를 예뻐해 주겠다나요? 워낙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분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너희 절값 받은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폐물함과 절값 받은 것을 달라고 했더니 그건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하는 것을 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라도 발을 빼지 않으면 저는 얼마 안가 이혼녀가 되거나 정말로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친 어머니께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어딜 감히 같은 말을 두 번 하게 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더군요.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셔서 소수의 하객들만 남아 계셨는데 다들 쳐다보셨습니다. 조용히 가서 동생에게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경찰이 빨리 오더군요. 동생이 경찰분에게 설명을 했더니 난감한 듯한 표정으로 남친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아이고 선상님 이러면서 벌벌 떨더군요. 남친은 저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 되었네요. 경찰이 폐물함과 절값을 시어머니에게 받아다가 주는데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자 쪽에서 나온 것이니 제가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분들에게 남친 어머니를 가리키며 저분이 도둑질을 했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라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친 시부모님은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더군요. 남친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저에게 무슨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는데 제 동생이 험한 말 몇 마디 했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남친에게 이런 도둑년 사기꾼 집안하고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저에게 돌려받을 것은 다 돌려받았으니 원만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도둑질에 사기까지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참 비굴해 보이기만 하더군요. 제 동생이 남친에게 이런 정신병자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정상이겠냐고 하면서 우리 누나랑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남친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남친 어머니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남친과 관계는 정리되었고요. 상견례 후에 남친과 헤어질 수 있는 핑곗거리도 많았는데 도대체 왜 식장까지 갔는지 지금도 제 자신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뭐에 홀린 듯해요. 남친이 몇 번 전화로 자기 엄마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저는 파혼이 아니라 이혼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 정리도 다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라도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가족들과 얘기하곤 해요. 인생이 걸린 일에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끔 뭐에 홀린 듯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높은 남친이지만 결혼에 자신이 없어져서 파혼을 통보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30살 되는 여자입니다. 욕먹을 각오로 글 올려요. 얼마 전에 파혼했고 어디에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너무 심한 비난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와 남동생과 살았습니다. 무능력한 아빠가 오히려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이혼하고 오히려 편했다고 합니다. 숟가락 하나 덜어서 경제적으로 덜 힘든 것도 좋았대요. 이렇게 될 바엔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 이혼하고 엄마와 남동생 저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말, 제 경험상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와 남동생 먹여 살리느라 바쁘기도 하셨고 여유롭지도 못해서 병원에 안 가다가 병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늦게 가서 수술하고 병원비 많이 나오고 한동안 일도 못하게 되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가난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떡볶이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수중에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저와 남동생을 먹여 살리느라 매일 지쳐있는 엄마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것은 더더욱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얼른 돈 벌어서 엄마의 고생이 덜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실업계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요. 회사의 복지, 분위기, 이런 것을 따질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급여가 더 높은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IT 계열 회사예요. 대학을 나온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도 급여가 적지는 않습니다. 남친과는 만난 지 2년 되었어요. 연애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연애는 남친이 처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게 되더라고요. 남친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세후를 따지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연봉도 꽤 높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돼서 잘 만나왔습니다. 솔직히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남친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 2세와의 만남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부잣집에 시집 갔다는 친구 얘기 들으면 많이 부러웠습니다. 어린애가 돈이나 밝힌다고 욕하셔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거든요. 내 아이에게 내 어린 시절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친과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가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기적인 성향은 있지만 직장 열심히 다니고 노력하며 사는 모습에 배우자로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결혼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남친과 결혼해서 함께 벌면서 살면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남친의 행동들이 좀 많았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손님 많은 식당에 가서 대기표 받고 대기하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픈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여기 앉으라고 했죠. 저와 남친은 차를 타고 왔으니 다리가 아플 일이 없어서 좀 서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은 계속 앉아 있길래 제가 속삭이듯이 아이들한테 의자 양보해 주자고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양보란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 이런 것은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할 때 보면 사람 인성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운전을 배울 때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도 좋다고 배웠거든요. 남친은 옆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하면 얼른 앞으로 가서 못 끼어들게 합니다. 일부러 그래요.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해서 남친에게 그냥 끼워주지 그러냐고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들어오는 차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남친 차에 타는 것이 스트레스였지만 또 화를 낼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남친은 사람을 평가지라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 친구들을 하나하나 평가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쪽만 보고 평가를 하는데 사람이 단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남친은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좋은 점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단점만 얘기하고 집에 대한 불만만 얘기했어요. 점점 남친과 결혼 생활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한시라도 빨리 이별을 고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이유를 묻길래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소리까지 지르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자기가 그저 그런 직장 다니는 학벌도 변변치 않은 저와 결혼해 주려고 했더니 별걸 다 따진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 별 대꾸는 하지 못했습니다. 남친과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서 남친이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컸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뒤로 남친이 다시 전화가 왔지만 같은 얘기만 반복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떠났고 남친은 너 주제에 자기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는 얘기였죠. 그러다가 다시 태도가 바뀌어 저에게 본인의 단점을 고칠 테니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하라는 것은 다 할 테니 제발 만나달라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전화가 오다가 말더라고요. 엄마에게 얘기를 하면 저에게 미안해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네요. 남자의 능력을 보고 결혼하려 했다가 다른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파혼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엄마는 저희 남매에게 여유롭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돈 밝히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속상하기도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뭐라 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딸 고생 많았네. 지금은 뭘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 어린 나이야. 괜찮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바르게 잘 자랐네. 선택 잘했어. 바른 마음 가진 우리 딸에게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 곧 만날 거야. 화이팅!